몸 좀 키우고 싶은데 어깨만 키우면 되냐고요? 아휴, 마음대로 하세요. 다 설명해줬어. 이렇게 먹으면 좋고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거야. 난 그렇게는 못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다들. 야, 오늘 유산소 힘들겠다 이거. 2분밖에 안 되는데 힘드네 지금. 에피소드요? 그냥 저 오늘 하루 종일 약간 집에 있었어가지고 어릴 때나 이제 만우절이지 제 나이 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가벼운 거짓말,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거 못해요. 어릴 때야 뭐 야 그거 아까지 장난이었어 뭐 이럴 수 있는데 내 나이 때 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가짜 청첩장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일적으로 엮여버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나머지 제품 얼마나서 함량이 높은 과자니. 근데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파는 뭐 단백질 제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프로틴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마이프로틴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백질 보조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서 단백질 이런 바라든지 그런 걸 만들 때는 웨이 프로틴을 써요. 근데 이제 그냥 식품 회사에서 단백질 제품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아몬드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주 소량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한 좀 많이 쓰면 지방 함량이나 탄수 함량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단백질도 덩달아서 약간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단백질 바라 그래요. 그건 사실 단백질 바가 아니지. 그러면은 쌀밥이나 현미밥도 단백질이 7% 정도는 들어있는데 그럼 단백질 밥은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런 성분들을 좀 보긴 해야 돼요. 그냥 제품에 들어있는 균형 잡힌 단백질이 아니고 그걸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려면 약간 기준치보다 상회하게 들어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단백질 보조제라고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우유에서 뽑아낸 단백질이지만 일반 우유 100ml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보다는 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여친이 있으면 떡볶이도 같이 먹어야 되고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 첫 번째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 그런 걸 자꾸 먹어야 되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질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두 번째,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친구랑 만나서 몇 끼나 드세요? 가만 생각해봐. 뭐 너무 사랑해가지고 월화수목 금토일 만날 수도 있겠지. 근데 일상 만약에 회사 생활 하시면서 여자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항상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지 못할 때 원인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를 일주일에 한 3-4번 본다고 치자. 보통 여자친구랑 만나면 보통 한두 끼 먹잖아요. 한 끼 정도 먹잖아, 그지? 뭐 주말 같을 때 아침 일찍부터 만난다고 하면 한 2끼 정도 먹겠지. 근데 일주일이 하루에 3끼로만 계산을 해도 21끼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지. 그 21끼 중에 여자친구랑 만나서 먹는 끼니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끼니는 내가 100% 진짜 잘하고 있는지, 나머지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그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지. 헤어지면 됩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헤어지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살 못 빼. 이 이야기의 맥락을 지금 파악을 못 하잖아. 그럼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은 헤어져서 슬프다고 슬퍼 마실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겠지. 헤어져가지고 내가 살을 못 빼. 그러니까 원인은 본인한테 있는 거지 다른 쪽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떠한 사안을 바라볼 때 무조건 되는 방향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계속 파고 들어가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야 진짜로.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바라봤을 때 이거를 정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되는 쪽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불가능하더라도. 결국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뭐. 남이 해결해 주진 않거든. 몸 좀 키우고 싶은데 어깨만 키우면 되냐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질문이 웃기지 않아요? 본인이 몸을 키우고 싶다 그랬는데 어깨만 키우면 되니? 그럼 본인 몸뚱아리는 어깨가 전부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저는 어깨가 넓어지고 싶은데요 어깨만 키우면 되나요? 또 아니고 몸 좀 키우고 싶은데라고 얘기해놓고 어깨만 키우면 되니? 그럼 본인은 대가리 밑에 어깨밖에 없는 거야? 가슴은 어디 있어? 등은 어디 있고? 몸을 키우고 싶으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돼. 어깨도 키우고 등도 키우고 가슴도 키우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다 키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프레임이라는 게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체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다 키워야 되는 거지 뭐. 어깨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중량을 올려야 되잖아. 근데 어깨 힘만 좋아진다 그래서 중량을 올릴 수가 없어요. 어깨의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럼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 뭐 대흉근도 마찬가지고 등도 마찬가지고 모든 근육들이 그 중량을 버텨낼 수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된단 말이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깨 운동만 하셔도 괜찮을 수 있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성장해 나가다 보면 나머지 근육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거기서 한계점
초점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해야 돼. 형님 오른쪽 어깨 두둑 소리가 났어. 아 근데 뒷짐지거나 돌릴 때 병원 가보셨어요? 이거 써보는 때 그 각도가 되게 안 좋은 각도긴 한데 잘못 치시면 어깨도 빠져요. 뭐 지금 뭐 일상생활 하실 때 아프지 않다는 거 보니까 8, 9 정도까지는 아닌데 또 뭔가 손상이 좀 갔을 것 같은데 본인한테 들리는 그 소리가 났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전면 쪽에 손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웨이트를 하시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간혹. 근데 저런 상대방과 대결하는 스포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다가 많이 다쳐요. 이게 운동을 하실 때 나한테 집중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뭔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자꾸 저 사람의 퍼포먼스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면 내 한계치를 자꾸 이제 넘어가려고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빠른 성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몸이라는 게 이제 한계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부상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부상은 항상 나한테 큰 마이너스를 안겨다 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결 스포츠 그런 거 하시다가 좀 많이 다치시더라고. 근데 채식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파워리프터가 되고 싶어. 그럼 이제 나보다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중량을 많이 드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지. 근데 본인은 지금 바디빌딩 식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잖아.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드는 중량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량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사람마다 버텨낼 수 있는 중량의 범위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개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들고 있는 중량보다는 더 무겁게 들어야 근육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타인과 비교를 할 땐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무겁게 들어도 나보다 몸이 볼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나보다 훨씬 가볍게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륨이 훨씬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저랑 약간 증상이 비슷해요.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세요? 왼쪽, 오른쪽. 양쪽이 다 나진 않을 거야. 더 심하게 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왼쪽이 좀 그래요. 그럼 병원에 가서도 고치시기 좀 힘들어요. 왼쪽이 더 많이 나요. 저랑 상태가 비슷하신데 한번 요 동작을 한번 해보실래요? 요렇게 손을 11자로 두시고 내 어깨 넓이만큼 그냥 11자로 이렇게 두시고요. 벽에 살짝 기대보세요. 손날이랑 팔꿈치가 벽에 닿게끔 해서 한번 이렇게 살짝 기대보세요. 그럼 사람이 내 체중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날개뼈가 모일 거 아니야? 그러면 팔꿈치랑 손날로 쭉 밀어서 날개뼈가 옆으로 쭉 벌어지게끔 한번 요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요 밀어낸 힘은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오른손을 바깥쪽으로 요렇게 일자로 서 있으면 바깥쪽으로 한번 요렇게 돌려보시고 왼쪽도 한번 요렇게 돌려보세요. 잘 안 돌아가는 쪽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깨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요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죠? 저도 그래요. 바깥쪽으로 잘 안 움직이죠. 이게 어깨 같은 경우에 회전근개다 보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잘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이게 살짝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약간 오른손은 그대로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살짝 요렇게 걸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잘 안 나가실 거예요, 이게 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외전을 주는 근육이 약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탁 걸리면 동시다발적으로 균형이 맞게 힘이 착 들어가야 어깨 안정성이 딱 이제 유지가 되는데, 뭔가 이쪽은 지금 어느 쪽은 세고 어느 쪽은 약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운동하시기 전에 어깨 운동이 됐든 프레스 운동할 때 소리가 나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 운동을 하시기 전에 요거를 약간 선행을 한 3세트 정도 하시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게 좀 귀찮더라도 꾸준히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병원 가도 그거는 못 고쳐요. 뼈가 부러졌다든지 연골에 뭐 이상이 생겼다든지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육의 밸런스 문제잖아. 이거는 꾸준히 본인이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회전근개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 이건 병원 가서도 뭐 주사 한 방 맞아가지고 낫고 그런 건 아니거든. 이게 병원 가면 아마 쉬라 그럴 거예요. 통증 있다 그러면. 소리가 자꾸 나고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쉬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알게 모르게 이거 왼쪽 상부 승모 쪽이 많이 지금 뭉쳐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 회전근개가 불안정하면은 상부 승모를 이쪽을 쓸 수밖에 없거든.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힘을 쓸 때 왼쪽이 들릴 거라고. 상부 승모도 많이 풀어주시고. 요즘 아무리 헬스와 대중에 대해서 주변에 몸 좋은 사람 찾기 어렵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온라인 세상에 나오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다 몸 좋아지고 다 이뻐지고 다 부자가 된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게 뭐 몇 프로 안 되거든요. 1%도 안 될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 1%가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도 5천만 국민인데 1%라 그러면 50만 명이잖아요. 50만 명이 만약에 피드를 올린다 그러면 내가 그 피드를 봤을 때는 사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멋있고 부자고 이쁘고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지. 근데 바깥 세상에선 그렇기가 좀 힘들죠. 만약 키다니 다니면 혈상이 뚱뚱하고 고독이 입고 가서 매일매일
저는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응원해드리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몸을 이끌고 그런 공간에 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거를 경험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공간에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본인한테 불편한 시선을 보내진 않지만 간혹 보내신 분들도 있기는 있고, 그리고 보내지는 않지만 내가 그 공간에 노출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본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긴 있거든. 일종의 약간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내 외형적인 이런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니까.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공간에 오셔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 큰 노력이거든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만약 그런 분이 저한테 와서 운동을 물어본다고? 저 운동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나 운동하고 있을 때 와서 운동 물어보는 건 너무 실례 아닌가? 나도 없는 시간 빼서 가서 운동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 업인데,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공짜로 운동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마음씨 좋은 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잖아. 뭔가 이제 친목을 다지고자, 야 우리 운동 같이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것과, 내가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것과, 그거는 조금 차이가 좀 있죠. 아니 뭐 운동할 때 말 걸면 짜증나는 것도 짜증나는 거지만 뭐 100%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음료수를 사 먹는다든지, 아니 빵을 사 먹는다든지, 뭐 책을 산다든지, 뭐 이런 뭔가 물질적인 거를 구입을 하실 땐 당연히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실 때는 돈을 지불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직업이 트레이너도 있다 보니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논다든지 가족들끼리 모여 있을 때 운동, 식단, 다이어트 방법 이런 거를 너무 편안하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컴퓨터를 잘 고치시는 기술자야. 근데 가족들끼리 만났을 때 가족들이 다 컴퓨터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휴일에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컴퓨터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쉬는 날에 그런 걸 부탁하는 게 신뢰라는 걸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 근데 식단 물어보고, 다이어트 방법 물어보고, 운동법 같은 거 물어보고. 근데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30분에서 1시간 그냥 넘어가요. 근데 듣는 분들은 이게 한 번, 두 번씩 하는 질문이다 보니까 새롭지만, 우린 이게 일이잖아. 매일매일 하는 게 그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 이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의 고충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식사 자리에 그리고 더 기운 빠지는 건 그거예요. 식단을 물어봐요. 다 설명해줬어. 이렇게 먹으면 좋고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다 설명해줬는데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거야. 난 그렇게는 못해. 못할 건데 왜 물어봤어? 내가 지금 40분 동안 설명했잖아. 기껏 설명해줬더니 그렇게는 못한대. 그럼 중간에라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든가, 설명 끝까지 다 들어놓고. 그게 제일 기운 빠져요. 그러고 나서 본인은 질문했던 걸 까먹고 다음번에 만나면 또 질문해. 근데 여러분들, 이게 트레이너를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만의 고충은 아니에요.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신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그런 질문 한 번씩 다 들어볼게요. 당사자가 있으면 땡큐야. 좀 봐, 듣고. 할 거 아니면 물어보지 마. 이제 안 할 거면 물어보지 마. 당연히 경험담이죠. 이건 내가 경험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 지금 몸 담은 지가 몇 년이야 벌써. 그래, 좋은 형님들한테 운동 질문 많이 하는 거 오케이, 해야 돼. 질문하셨으면은 답변을 들었잖아. 그럼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질문을 들었을 때도 답변을 해줄 의향이라는 게 있는겨. 근데 기껏 대답해줬더니 난 그렇게는 못해. 그 다음에 하는 거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어. 지가 하던 대로.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번은 답변이 잘 안 나가. 왜냐면 어차피 안 할 거 아니까. 4대 운동 하는 거, 운동만 하는 거. 4대 운동만 하시면은 기능적으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대 운동만 하셔도 내 몸 안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특히나 뭐 척추, 흉추, 뭐 요추 다 포함시켜서 어느 정도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다 건드려요, 건들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운동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기능을 살려놓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근성장을 생각해서 하시는 거냐. 만약에 본인이 부위별로 키우고 싶으신 부위가 있다면 4대 운동만으로는 안 돼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몸을 잘 만드신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는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만약에 4대 운동만으로 훌륭한 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보디빌더 선수분들이 왜 4대 운동 말고 다른 운동도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죠?
뱃살 잡았을 때 딱딱하면 안 빠지는 살이고 부들부들하면 빠지는 살인가요? 아니요, 둘 다 열심히 하면 빠져요. 운동하고 식단하면 빠져. 딱딱한 살은 뭐고 부들부들한 살은 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허리 둘레 이제 잡아보면 부들부들하게 잡히는 살들은 이제 피하 지방이고요. 배가 뭔가 빵빵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피부를 잡아봤는데 피부도 잘 안 잡혀. 그런 분들은 이제 내장 지방으로 쌓여 있다 보니까 잡히질 않는 거고. 식욕을 못 찾겠어요. 잠이 안 와요. 네가 덜 피곤해서 그래. 투잡을 뛰자.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그냥 쓰러져 잠이 들 거야. 그건 식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네가 덜 피곤해서 그래. 닉네임 좀 바꾸고 임마. 존마탱이 뭐냐. 닉네임부터가 지금 식욕이 느껴지잖아. 아, 노마탱은 좀 그렇다. 굳이 먹는데 노마탱을 고를 필요는 없잖아. 사람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게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진담 95%에 약간 5%의 농담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드시면 안 되고 최대한 빈도수를 줄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맛있는 거 어떻게 참아요? 참아본 적 없잖아. 냉정하게 생각해서. 참았으면 살이 찌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참고 먹고 싶을 때마다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찐 거라고. 그러니까 좀 참으세요 이제. 그리고 정말 여기서 내가 더 참으면 진짜 돌아버리겠다 싶을 때 가끔 한 번씩 먹으란 말이야. 먹다 지쳐가지고 가끔 쉬지 말고 정말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을 때 가끔 조금씩 먹으란 말이야. 먹다 지쳐가지고 오늘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러면서 가끔 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가능해. 야,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그래. 너 정말 개꼴배기 싫은 사람이 앞에 있어도 참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될 때도 있단 말이야. 먹는 거 참는 거랑 달라. 그거는. 너 사회생활 해봤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나보다 형님이신가? 형님이시면 죄송합니다. 나이가 40이 넘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리시더라고 대부분. 그래서 이게 습관이 잘못되는데, 혹시 먹는 낙으로 산다고? 어려요? 다행이다. 그냥 이제 친근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봐요. 그러면 존마탱씨, 야, 먹는 낙으로 살면 어떡해. 세상에 낙이 얼마나 많은데. 먹는 낙도 있어야지. 먹는 낙으로만 살면 안 돼 친구.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 먹는 건 성취감이 없잖아. 사람이 보람을 느껴야 된다고 살면서. 그 성취감이라는 게 없으면 자존감도 계속 떨어진다고. 먹는 낙으로만 살지 말자. 먹는 건 약간 휴식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뭔가 나를 갈고 닦고 기름칠하면서, 기름칠 빼자. 괜히 지방 같은 느낌이 좀 든다. 갈고 닦으면서 뭔가 성취감도 좀 있어야 돼. 그러다가 약간의 휴식 같은 느낌으로다가 먹는 걸로 좀 이제 휴식을 취하면 얼마나 좋아. 종아리도 어느 정도 당기긴 당길 거예요. 너무 그게 이제 많이 당기신다 그러시면 지금 햄스트링이 너무 약하신 거죠. 근데 이제 무릎 관절은 어쨌든 접어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보상작용으로 이제 종아리를 더 많이 쓰시게 되겠지. 그럴 땐 중량을 좀 낮춰보세요. 본인이 집중하고 싶은 부위가 햄스트링인데 종아리 쪽에 너무 과한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니면 레그 컬을 하시기 전에 햄스트링을 조금 늘려놓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스티프 데드라든지 그런 걸로. 그건 이제 뭐 어디에다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루마니안 같은 거 할 때는 저 그냥 등에다 놓고요. 컨벤이나 뭐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체에 넣을 때도 있고. 데드리프트라고 다 똑같은 데드가 아니니까 고관절을 쓰는 각도 좀 다르고 상체 포지션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체에 넣느냐 등에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뭐. 형, 운동 시작해야 되는데 진짜 동기부여 한번 줄 수 있나요? 진짜 제몸뚱아리가 싫은데 오지게 나태해요. 야, 동기부여 준다고 네가 하겠니? 가장 큰 동기부여는 거울 속에 너야. 그게 꼴배기 싫으면 해야지. 야, 그걸 보고도 나태워가지고 동기를 달라 그러면 어떡해. 널 바꿀 수 있는 건 너지 남이 아니야. 지금 나도 나를 바꾸는데 바빠 죽겠다. 힘들어 죽겠어. 넌 너 스스로 바뀌어야 돼. 남이 바꿔줄 수 없어. 빨리 가서 운동해라. 화이팅! 응원은 할게요. 거울을 자꾸 봐요. 회피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돼. 그냥 맞닥뜨려. 이게 나구나, 지금의 나구나. 이 새끼 니가 바뀐지 안 바뀐지 두고 보자. 이러고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가. 어느 날 등이도 다 끝냈는데 힘이 좀 남아있어요. 힘이 남았다. 힘이 남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웨이트는요, 기어 나올 때까지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간혹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나 운동을 했는데 사지가 멀쩡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 그러니까 운동 끝나면 너덜너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물론 이제 본인이 체지방을 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뭐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근성장을 생각하시면서 웨이트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본인이 퍼포먼스가 떨어지면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체지방 빼는 건 식단을 조절하셔야 돼요. 운동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체지방을 걷어내는 거는 식사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안 하셔도 체지방은 빠져요. 근데 이제 체지방만 빼는 게 아니고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혹은 근육량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 더 늘리면서 이제 근육의 영역에서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지. 체지방을 빼시는 건 사실 식단의 영역입니다. 식단의 영역. 아무리 운동 개빡세게 하셔도요, 막 드시면은 체지방 절대 안 빠져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서 살 빼준다는 거는 사기야. 그런 건 없어요.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돈 벌게 해주겠다는 게 사기인 것처럼 먹고 싶은 거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면서 살 뺄 수 있습니다. 다 사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얘기잖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장 듣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가끔 너무 힘들 때 거기에 약간 믿음을 한번 가져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뭔가 심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기를 당한다고.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아침 식사를 놓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두유 같은 거만. 근데요, 웨사이드님, 저녁에 좀 충분히 드시고 주무세요. 약간 저녁에 잠드실 때 출출한 상태로 잠이 드셔야 되거든. 그래야 숙면을 취하는데도 크게 방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침에 배가 고파서 일찍 일어나게 돼요. 뭐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그런 거 없어. 적당히 자고 나면 배가 고파서 깨집니다. 아침에 딱 눈 뜨잖아요. 그럼 닭가슴살. 오늘 탄수화물 뭐 먹지? 현미밥을 먹을까? 고구마를 먹을까? 혈당 갑자기 너무 올라가니까 양상추 2조각 정도는 먹고 먹어야 되겠다. 막 이 생각한다니까. 아침에 막 귀찮아. 아침 먹는 게 좀 더 잘까? 이러신 분들은 저녁에 본인이 너무 많이 드시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막 배가 고픈 상태로 주무시면 안 되겠지만 약간 출출한 상태로 배가 좀 비어있다는 느낌인 상태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가 어떻게 하냐고요? 야, 솔직히 근데 비싸지긴 했거든요.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오이도 그렇고 다 비싸지긴 했는데, 이게 다이어트 안 하실 때는 배달 음식 몇 번 드셨을까? 평상시에 배달 음식 안 드셨다 그러시면 오케이. 근데 요즘에 배달 음식 한 두어 번만 먹으면 닭가슴살 10kg 나와요. 배달 음식 빡세요. 장난 아니야 진짜. 그리고 요즘에 뭐 배달 최소 금액까지 있어가지고 얼마야? 뭐 15,000원, 20,000원씩 시켜야 되잖아. 안쪽 가슴 운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최대 수축 지점까지 잘 밀어내려고 하시면은 안쪽까지 다 들어가요. 왜냐면 봐봐, 흉골에 붙어가지고 상완골에 가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늘렸네? 수축 갈 때 이쪽에서만 수축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이제 무게를 막 밀어내기 시작하면 양쪽에 힘이 걸려서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지, 얘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힘이라는 게 양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양쪽에. 얘는 멈춰 있으면서 얘가 움직이긴 하지만 내가 힘을 딱 주는 순간 이쪽에도 텐션이 같이 걸리잖아요. 꽉.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 수축 지점까지 잘 밀어내려고 하시면은 다 크는 거지, 뭐 안쪽 가슴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안쪽이 좀 비어 보이시는 거는 운동을 하신 경력이라든지 혹은 운동 강도가 조금 부족하셔서 가슴의 이 두께가 좀 얇으신 거예요. 그걸 전반적으로 좀 두께감 있게 키워내시면 다 밀고 올라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만 탑시다. 엉덩이 아프다. 허벅지에 핏줄이 다 섰네. 오늘 운동 찐텐으로 많이 했습니다. 남은 주말 푹 쉬시고요. 월요일날 컨디션 좋게 이제 또 시작을 하시려면 오늘 저녁부터 컨디션 관리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유산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